저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가 더 빨리 돌아가실 거야. 마을 전체가 손가락질하는 악독한 며느리. 그런데 새벽에 몰래 찾아온 시누이가 시어머니 방에서 들은 건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안악 서너 명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얘기 들었어? 영숙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한테 어찌나 모질게 구는지 몰라. 한 안악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지도 않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 밥 먹으라고 불러도 퉁명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대. 쯧쯧, 저러다 시어머니 먼저 보내겠어. 속 썩여서 말이야. 안악들의 시선이 마을 안쪽 한 집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집 마당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과 그 옆에서 팔을 잡고 있는 중년 여인. 시어머니 수님과 며느리 영숙이었습니다. 수님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 치매까지 찾아와 걸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영숙은 무표정하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서성이시고 들어가세요. 밥 식겠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퉁명스러웠습니다.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수님은 대답 대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정이 언제 온다더라. 전화한다더니. 서울에 사는 딸 정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깊어진 수님은 딸이 지난달에 전화했다는 것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영숙은 아무 대답 없이 시어머니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등을 살짝 밀며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영락없이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악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것 봐, 저것 봐. 시어머니가 딸 찾는데 대답도 안 해. 에휴, 무정하기도 하지. 피부치도 아니니까 저러는 거야. 남편은 맨날 집 비우고 시누이들은 멀리 살고 누가 말려줄 사람도 없으니 저 모양이지.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편 대문 안으로 들어간 영숙은 문을 닫기 전 마을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안악들이 자신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그렇게 악독한 며느리라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져갔습니다. 아무도 그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서울의 한 아파트, 시어머니의 딸 정희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그 정도예요? 전화기 너머로 마을 아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내가 가만 보니까 내 어머니 상태가 말이 아니야. 며느리가 얼마나 모질게 구는지 몰라. 하루 종일 방에만 있게 하고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어머니가 정희 찾아도 대답도 안 하더라. 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올케가 그렇게까지 해요? 아니, 오빠는 뭐 하고 있대요? 오빠야 뭐 맨날 화물차 몰고 밖에 있지. 며느리 혼자 어머니 돌보는데 돌보는 게 아니라 구박이야, 구박. 정희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내가 직접 가볼게요. 이번엔 내가 확실히 확인할게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자주 못 갔더니 이 지경이 됐구나. 오빠한테 어머니 맡기면 되겠지 했는데 정희는 곧장 방으로 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영양제까지. 남편이 거실로 나와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친정에 며칠 다녀올게. 어머니 상태가 안 좋.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데려와야겠어. 저 며느리한테 더 이상 못 맡기겠어.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오른 정희.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 가면 또 괜찮은 척 하겠지. 밤에 가서 진짜 모습을 봐야 해. 정희는 일부러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12시를 넘기고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집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올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정희가 살금살금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마당에는 그녀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다가가는 정희. 발소리를 죽이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올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오늘 확실히 잡아야 해.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 새벽에 불이 켜져 있다니. 정희가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설일까, 한숨일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들려오는 건 거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가였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문틈에 더 바짝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분명 올케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램프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수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영숙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낮 동안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아이처럼 평온하게 눈을 감아가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들은 악독한 며느리야? 영숙은 시어머니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1년 전 여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수님과 며느리 영숙, 단둘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집을 비운 터였습니다. 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릴까요?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영숙을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야, 나 한 가지만 부탁하자. 수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나 불쌍한 노인네 취급받기 싫어. 그게 제일 무서워. 영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애들이 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쓰다듬잖아. 그거 나는 못 견디겠어. 내가 뭐가 됐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 평생 꼿꼿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벌레처럼 되기 싫어.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시어머니의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넌 나한테 예전처럼 대해다오. 퉁명스럽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수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신 말이다. 밤에 내가 무서워하면 그때만 손 좀 잡아다오. 혼자 있으면 무섭거든.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무서워. 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낮에는 원래대로 할게요. 근데 밤에는 제가 꼭 옆에 있을게요. 수님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 며느리야. 그날 이후 영숙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정희는 아직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영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영숙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서 있는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언제 오셨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 안 하고 왔어요. 밤에 몰래.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추궁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숭늉 있어요. 데워서 드릴게요. 추우셨을 텐데. 영숙이 부엌 쪽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정희가 영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옳게. 정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악독한 며느리래요. 시어머니 구박한다고.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정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다고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쌍한 노인네 취급받는 게 제일 싫으시대요. 그래서 일부러 퉁명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정하게 하면 어머니가 환자 취급받잖아요. 어머니 자존심 지켜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올케는요? 올케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영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야 뭐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편하시면 돼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부엌에 마주 앉은 영숙과 정희. 영숙이 따뜻하게 데운 숭늉을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정희는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였습니다. 나는요, 어머니한테 맨날 바쁘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많다, 애들 챙겨야 한다. 다음에 간다고 매번 그랬어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와서 용돈 드리고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네 하고 빨리 끊었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고. 근데 그 나중에가 계속 나중에였어요. 정희가 숭늉 그릇 위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리셨다고 들었을 때도 올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랬어요. 오빠네 집이니까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거라고. 나는 딸인데 그랬어요. 영숙이 조용히 숭늉을 밀어주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진짜 어머니 곁에 있던 건 올케였네요. 매일 밤 손잡고 자장가 불러주고. 나는 뭐 했어요? 1년에 몇 번 와서 얼굴만 비추고. 그러면서 올케가 악독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미안해요, 올케. 정말 미안해요. 올케 욕하고 다닌 사람들한테 나도 맞장구 쳤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영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하세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가씨 얼굴 알아보실 때 자주 오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정희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겁게 그러나 단단하게. 며칠 후 명절도 아닌데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희가 동생들과 다른 가족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안 좋아지신 거야? 동생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모두를 어머니 방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와 수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조용히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방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케. 가족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그래? 정희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는 올케한테 사과해야 해요.
정희가 천천히 그날 밤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목격한 자장가, 어머니와 올케의 약속. 올케는 어머니 자존심 지켜드리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낮에는 퉁명스럽게, 밤에는 손잡고 자장가 불러주고.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바쁘다고 안 오고 와서는 옳게 욕하고.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동서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오해했어요. 올케가 어머니한테 모질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올케. 정희가 다시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자존심 지키려고 혼자 욕먹은 거 이제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영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어나세요, 아가씨.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이 담담하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거 필요 없어요. 대신 부탁이 있어요. 어머니가 가족 얼굴 알아보실 때 자주 와주세요. 치매가 더 깊어지면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자주 오셔야 해요. 그게 진짜 어머니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무겁게. 가족들이 시어머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방이 북적였습니다. 정희가 어머니 곁에 앉고 동생들도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희예요, 딸이요. 수님은 멍하니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누구요? 정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요, 어머니. 정희, 막내딸이요. 수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희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희가 누구더라?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생들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수님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영숙을 향해. 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문득 맑아졌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찾아오는 그 순간, 잠깐이지만 또렷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을 향해. 며느리야, 이리 와봐. 영숙이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며느리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수님이 영숙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가족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밤마다 자장가 불러줘서 고마워.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건데요. 영숙이 시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수님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정희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동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악독한 며느리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영숙은 오늘 밤도 시어머니 곁에 앉을 것입니다.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부르며 자장 우리 아가, 자장